자, 이 사안 취재한 사회팀 류현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류 기자. 의료 자문 제도라는 게 원래는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과도하게 받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이걸 지금 너무 악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의료 자문을 받으라고 할 때 가입자가 동의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 보험사들은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을 일단 미룹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가입자들은 결국 동의해주고 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네. 선택의 권한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약관상 보험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보험사들은 이렇게 의료자문까지 받은 사례가 드물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은 잘 지급한다는 거죠. 하지만 의료자문 절차가 시작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동의해도 동의 안 해도 못 받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예, 그런데 앞선 사례들을 보면요. 병원에 자문 기록도 안 남아 있고 또 보험사가 요청할 때랑 가입자가 직접 요청할 때랑 병원의 판단도 지금 다른 거잖아요. 자문 병원들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네, 누가 언제 어떻게 진단했는지 적힌 진단서와 달리 자문 의견은 말 그대로 자문이라 법적 책임부터 가볍게 여겨집니다. 또 병원 명의가 아닌 의사 개인이 보험사는 물론 하청업체 요청으로 의견을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는 제대로 평가를 한지 알기도 어렵고요. 자문제도도 보다 체계화, 투명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보험사랑 분쟁이 발생하면 가입자는 그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여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금감원이 전문 의료기관은 아니어서 뚜렷한 판단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또 금감원 처리 결과를 받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결국엔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만만치가 않겠어요. 네, 심지어 저희가 만난 제보자 가운데 오히려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분도 있었는데요. 보험사 지급 거절에 대해 소송에 이겼고 소송 기간 못 받은 치료 비용을 청구했더니 보험사는 줄 돈이 없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들어보시죠. 난 소송을 걸렸으니까 난 이걸 그걸 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없는 돈에 적금을 또 깨갖고 그걸 또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했는데. 네, 이에 대해 보험사는 홍 씨의 청구를 들어줄 경우 다른 가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부득이하게 소송을 다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아플 때 치료비를 받으려고 장기간 따박따박 보험료를 내는 건데 오히려 이게 환자들을 괴롭힌다고 하면 과연 이 보험의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류현중 기자 잘 들었습니다.